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소장 이재은 교수입니다. 재난관리의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은 위기관리 차원에서 논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조직, 사회, 국가가 과연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많은 질문을 던지면서도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은 쉽지가 않죠. 즉,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또 우리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즉, 인류 사회가 지금까지 지켜온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에 우리의 존재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류 사회가 지금까지 지켜오고 추구해온 보편적 가치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 인간이 지니는 근본적 권리에 대한 존중, 이러한 세 가지를 우리는 인류 사회의 보편적 가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수업 주제인 위기 관리는 과연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 번쯤 고민해야 됩니다. 즉, 인류 사회가 지금까지 지켜온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생명, 인간의 근본적 권리를 존중하고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위기 관리를 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위기 관리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을 통해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켜나가는 데에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위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것을 지켜나가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국가 안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보장하는 안전 보장의 의미가 있다. 이 안보의 개념을 모르고서는 위기관리를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안보라는 것도 역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했고, 또 그것이 중심 개념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안보의 개념 또한 변화가 되고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군사적 측면에 강조점을 두는 군사중심 개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통적 안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전통적 안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전통적인 안전 보장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무엇이냐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즉, 군사 중심의 군사적 안보 개념을 초점으로 하는, 중점에 두는 이 전통적 안보에서의 위협 요인인 국가 위기는 전쟁이라든지 국지 도발이라든지 또는 테러리즘이라든지 하는 다양한 유형의 조직화된 무력에 의해서 영토를 침략하거나 주권을 침해하거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 바로 전통적 안보 개념에서의 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사회에 와서는 이제 과거처럼 군사적인 위협이나 공격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비군사적인 위협 요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2001년의 9.11 테러리즘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비행기를 납치하고 민간 항공기를 이용해서 수많은 생명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또 2011년 3월 11일에 있었던 동일본 지역의 쓰나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자연재난이면서도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했고 많은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보의 개념도 과거의 군사 중심의 전통적 안보 개념으로부터 군사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비군사적인 요인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포괄적 안보 개념을 채택하게 되는 거죠. 이 포괄적 안보에서의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위협 요소라는 것은 사실상 인간의 생명,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근본적 권리를 해치는 모든 요소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위기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 전제가 되는 안보 개념을 이해를 할 때 위기관리의 대상이 되는 위기가 무엇이냐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과거 오랜 세월 이전부터 우리 인류 사회는요, 군사적으로 공격하고 침략하고 하는 군사적 위기를 가장 위협적인 요인으로 봤고, 그것을 막는 것을 우리가 위기관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게 군사 중심의 개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Conventional Security라고 해서 전통적 안보 개념에 입각해서 위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즉, 전통적 안보 개념이라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전제로 해서 위협 요인들을 보면요, 전쟁 위기라든지 국지 도발 위기라든지 또는 무력 침략 위기라든지 하는 이런 조직화된 무력에 의한 영토 침략이나 주권 침해, 국민 생명의 위협, 이런 부분들만을 전통적 안보 개념에서는 국가 위기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2001년 9.11 테러리즘이라든지 수많은 쓰나미나 토네이도, 태풍 또는 수많은 자연적인 재난 위기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재산, 생명, 존엄성,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사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비군사적인 요소까지도 포괄하는 안보의 개념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전통적 안보로부터 이제 포괄적 안보라는 개념으로 안보의 틀이 바뀌게 됐습니다. 즉, 현대사회에서는 경제발전, 사회안녕, 환경의 보존, 과학기술 진보 등도 이 군사적인 안전이나 안위 못지않은 중요한 국가 안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죠. 따라서 현대 국가에서의 안보 영역은 포괄적 안보 개념을 전제로 해서 군사 위주로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자원, 기술, 대형 재난 등 다양한 비군사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안보의 개념이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안보 개념 속에서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즉, 전통적인 군사안보로부터 이제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전환이 됐는데, 이 포괄적 안보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모든 군사적, 비군사적 위기로부터 인간의 안전보장, 경제의 안전보장, 환경의 안전보장, 군사적인 안전보장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포괄적 안보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괄적 안보 개념 속에서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 일정한 영토와 그 영토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권에 의해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을 우리는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국가는 인류 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우리 인간의 생명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권리와 존엄함을 지켜줄 의무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과연 이런 국가 위기 관리의 대상이 되는 국가 위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즉,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건강, 국가의 영토와 주권, 그리고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계 등 핵심 요소나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를 국가위기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 다양한 정의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아주 간단하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란 무엇인가? 즉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즉 국가는 국민과 영토와 주권으로 구성된 하나의 공동체인데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국민, 영토, 주권만으로 국가가 형성되고 운영, 유지되기가 불가능합니다. 뭐가 있어야 되죠? 금융 시스템이라든지 교통 수송 시스템, 전력, 정보통신, 주요 산업단지, 에너지, 원자력, 댐 이런 다양한 기반시설, 국가 핵심 기반이 받쳐주질 않으면 현대사회에서는 국가로서 생존성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 영토, 주권, 핵심 기반의 안전 보장을 위협하는 것이 바로 국가 위기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바로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민 생활안전 위기가 있고 또 우리의 외부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재난위기가 있고 그리고 전통적인 군사적인 위협들, 군사안보 위기가 있고 핵심 기반을 마비시키는 핵심 기반 위기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국가 위기를 어떻게 그럼 관리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국가 위기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대비하고 그 국가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효과적으로 대응 복구하기 위해서 국가가 가용 자원을 기획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과정이다 라고 우리는 국가 위기 관리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정의는 국가 위기 관리 기본 지침에 의해서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고요. 학문적으로도 또 살펴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런 포괄적 안보 관점에서 국가 위기를 우리가 유형화를 시켰고 분류를 했는데 그 중에 오늘 수업의 주제, 이 재난관리와 관련해서는 과연 재난위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재난위기는요, 크게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에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법체계상으로. 그러나 학문적으로는 우리는 자연재난, 인적재난으로 구분을 하고 맨 하단에 보시는 핵심 기반 위기로 이해를 하는데 사회재난이라고 하는 법체계상의 재난은요. 이 중에 인적재난과 핵심 기반 마비 위기를 합쳐서 사회재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재난위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자연재난에는 태풍, 호우, 집중호우, 폭풍, 지진, 해일, 폭설, 폭염, 쓰나미 등과 같은 자연현상의 그 원인을 두고 있는 재난을 말한다면 인적재난에는 화재나 붕괴나 폭발, 침몰, 추락, 교통사고 등과 같은 인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재난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국민 생활안전 위기의 유형도 보시는 바와 같이 12가지 유형으로 우리는 유형화를 하고 분류를 하고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재난위기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 단계는 크게 4가지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즉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발생한 이후까지의 과정을 가운데를 기준으로 나눠보는 거죠. 즉 재난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에 해야 되는 활동들, 그걸 우리는 예방 단계와 대비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발생한 이후 단계를 우리가 대응 단계와 복구 단계로 구분하는데 이것을 하나의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거나 그것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완화,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예방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예방 조치들을 취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이 발생하게 되죠. 그랬을 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위험을 평가하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매뉴얼도 만들어야 되고 정보도 전달하고 경보 체계도 구축해야 되고 자원의 동원 체계도 갖춰야 되고 교육, 훈련, 연습을 하는 이런 단계를 우리가 대비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예방 조치를 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했을 때를 준비하는 대비 단계를 거쳤는데 이후에 이제 재난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생명을 구조해야 되죠. 또 대피를 시켜야 되고 지휘 통제도 해야 되고 소개도 시켜야 되고 경보도 울려야 되고 응급 의료 서비스도 제공해야 되고 또 사망자나 부상자들을 탐색 구조하고 긴급하게 피해 복구도 해야 되는 이 단계를 우리는 리스판스, 대응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응 단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복구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즉 재난 피해자인 이재민들을 안전한 곳에 위치시키고 구호 활동을 한다든지 또 재활을 한다든지 잔해물들을 제거하고 경제 활동을 재개하고 주택, 의복, 식량 등을 공급해주는 이 단기적인 복구 활동이 있고요. 또 주요 구조물들이 붕괴되거나 파괴되었을 때는 재건축을 한다든지 경제 시스템을 재활성화하는 이 장기적인 복구 단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재난관리의 현 주소는 과연 어떻게 될까? 실제적인 측면으로 앞으로 미래 방향을 이야기하기 전에 현재의 주소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나라는 2차 대전 후에 독립한 80개 국가 중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성공한 나라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무역이라든지 또는 2050 클럽의 가입이라든지 이렇게 선진국 수준으로 우리 국가가 발돋움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 수준은 매우 불안하다고 느끼는 거죠. 즉 인구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보니까요. OECD의 하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31개국 중에서 25위고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OECD 평균보다 훨씬 더 많고 또 산재 사망자 수도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봤을 때 2배 이상의 수준에 이르고 있는 거죠. 또 동일한 유형들의 재난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특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빈발한다든지 또 그런 안전사고로 인해서 피해 규모들도 계속 커지고 있고 특히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폭염이라든지 하는 새로운 자연재난들도 역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안전 취약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죠. 즉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아주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고요. 또 SOC 시설물들도 지난 1988년에 88 올림픽 당시에 건설되었던 그 많은 시설물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노후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노후화된 이 시설물들이 붕괴 위험성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국민들은 헌법에 반드시 담아야 될 기본권의 1순위로 안전권과 생명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20년간의 대형 사고들을 보니까요. 법제도적인 미비점이라든지 안전점검의 부실 현상, 인프라의 부족, 안전에 대한 교육과 문화의 미흡함 정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이게
동일한 유형의 재난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재난관리의 현황들을 보면서 이제 위기 징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고, 노후화된 시설이나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투자가 여전히 미흡하다, 이런 지적도 있고, 교육과 문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은 여전히 저조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 사회 곳곳에 여전히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그럼 재난관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기서 저는 크게 5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즉, 첫 번째는 우리 사회가 지녀온 이 안전에 대한, 위기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이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는 점. 즉, 이 가치 철학이 제대로 안 서면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시설, 교육을 시켜도, 문화를 만들어도 불가능한 거예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재난관리의 미래 방향에서는 주로 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즉, 지자체의 재난관리 체계의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은 물론 시의원, 공무원들의 가치관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즉, 정치행정 지도자의 가치관이 변할 때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은 안전하다는 인식 자체를 버려야 된다. 언제든지 새로운 유형의 위험이나 기존의 위험들이 닥쳐올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위기관리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 사회는 이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이미 들어섰거든요. 미래의 초연결 사회와 통일시대, 제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르는 과학적 재난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가치에 입각해서 우리는 재난관리 협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 거죠. 즉,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생명, 재산, 안전 등에 대한 강조를 하고, 이 강조를 통해서 우리는 시군의 행정과 의회 간의 시민안전 재난관리를 위한 협력안을 마련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앞서 살펴본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라고 하는 이 재난관리의 과정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해야 된다. 또한 아무리 행정이나 의회가 노력을 해도요, 시민들이 그 안전을 체감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내가 안전하다, 안전하게 살고 있다라고 느끼지 못한다면 늘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행정, 의회, 기업, 소방, 경찰, 보건, 또 다양한 공공기관이나 협회 등이 협력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제도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런 제도를,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요, 그 제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올바른 적극적인 리더십이 창출되지 않으면 제도가 작동을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재난관리 컨트롤 타워를 확립해야 됩니다. 즉, 현장에 우왕좌왕하는 재난관리를 벗어나서 초기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런 리더십은 또 재난관리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서 창출돼야 되고, 대학원의 교육이라든지 재난관리 연수교육이라든지 하는 것이 활성화되고 지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순환보직에 의해서 재난관리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실제 재난 상황이 닥치게 되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위기관리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성에 입각한 행정체계를 마련해야 되는데, 시장,
부시장, 실국장부터 전문성을 확보하고 또 10년 이상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경험들을 갖추게끔 해주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재난관리의 지원, 협조, 연계, 조정을 위한 전문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런 노력들이 리더십을 창출할 때에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네 번째는 이런 전문 인력들이 헌신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즉, 그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단위가 안전 비전을 수립할 때 연구 용역을 줘서 비전을 만들어 오면요, 써먹을 데가 없는 겁니다. 즉, 헌신적으로 시민이 달성하고자 하는 안전의 비전을 직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전문가와 시민들이, 국민들이 함께 팀워크를 이뤄서 비전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즉, 비전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주거나 다른 자치단체의 비전을 복사를 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원하는 안전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전략과 목표를 설정하는 장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따라서 시민이 직접 만드는 시민의 안전 비전 수립 및 전략 수립,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한 안전 거버넌스 조직이 구성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재난관리 협력 체계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 요소는요, 전문성입니다. 즉, 재난관리 전문가를 어떻게 양성할까? 포괄적인 차원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재난의 예방 전문가, 대비 전문가, 대응 전문가, 복구 전문가, 구호 전문가, 이런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과 기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양성해야 되는 겁니다. 즉, 재난이 없는 평상시에 재난관리 기관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실제 상황을 준비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이제 재난관리의 미래 방향 중에서 5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가치, 제도, 리더십, 헌신, 이 전문성, 이 5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재난관리 체계를 크게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난관리 컨트롤 타워가 확고하게 구축되어야 된다. 이곳에서, 이 재난관리 컨트롤 타워에서 시민들의 안전권을 보장해주고 불합리한 안전 규제들을 정비하고 기준을 강화하고 또 위험시설이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재난 현장 관리와 신속한 대응을 이루어야 된다. 즉, 재난 현장을 가보면요, 유가족, 현장 통제, 도로 확보, 방송, 언론, 구경꾼, 많은 요소들이 그 속에 함께 놓여져 있습니다. 유가족들도 보호를 하고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현장도 통제를 해줘야 되고, 또 재난 현장으로 구조 구급차나 대응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도로도 확보해줘야 되고, 방송이나 언론이 자칫 취재를 하느라고 흐트러 놓을 수 있는 현장의 관리도 해줘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재난 현장에 가보면 재난과 관련이 없는 수많은 구경꾼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선이 빚어지고 오히려 자칫 유언비어라든지 공황 상태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재난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전문관 제도를 도입하는 재난관리 전문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구호 등 영역별로 재난관리 협력을 평상시에 이루어야 된다. 즉, 재난이 발생한 위기 상황에서 갑자기 협력을 하려고 하면 불가능하거든요. 따라서 평상시에 재난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관, 단체들이 연계하고 협력을 이루는 훈련과 연습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